네, 5월 6일 김은지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여의도 박장대소입니다. 좀치 웃을 일 없는 정치 뉴스, 하지만 이 두 분과 함께라면 웃음 포인트 쏙쏙 찾아낼 수 있는데요. 두 분 바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람과 사회를 연구하고 계시는 사람과 사회 연구실장 박성태 실장님이시고요.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연휴에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만 오늘 장 소장님이 워낙 저녁에 중요한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방송 직전에 녹화를 하고 있고요. 편집 없이 바로 내보내고 있다라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또 정말 많은 정치 뉴스들이 주말에 쏟아져가지고요. 뭐 쉴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아니 사실은 국민의힘 전당대 이야기를 하기에도 너무 옛날 일 같고요. 이제는 단일화 협상으로 삿바 싸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두 분 다 그래서 오늘 말말말로 관련된 이야기를 뽑아오셨죠. 박 실장님 먼저. 장사님 먼저 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단일화 하자. 못한다. 네네. 단일화 하자. 저희 실시간 바로 내보내는 방송이어서 이런 실수도 편집 없이 네. 바로 나갑니다. 네네. 우리 출연도 개뿌리야. 개수리 단일화를 원한다. 아, 한 둘이 명만 단일화하면 출연시켜자. 안 됩니다. 둘 다 소중한데요. 지금 시청하시는 바깥에- 분들 개뿌리를 원하시면 1번, 개소리를 개소리입니다. 원하시면 2번. 아니죠. 개뿌리를 원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개뿌리 그리고 이 친구 이름 개소리. 소리를 원하시면 구독 이렇게 각각 누르시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탁월해. 아니 이럴 때 이런 개소리가 안 맞지. 깨갱. 이따가 저 또 사실 강아지 네. 사진이 하나 또 준비되어 있긴 하거든요. 진짜 사진인데 먼저 지금- 단일화 이야기를 하실까요? 단일화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단일화를 하면 이길 수 있어? 국민의힘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닌가요? 믿고 있는데 그거는 망상이죠. 거의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본인이 영구집권할 수 있다라는 망상과 똑같은 것 같아요. 오. 단일화해도 안 된다라는 게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단일화를 왜 하냐고 왜. 예. 자신들의 기득권, 권력, 당내에서 주도권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단일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결국은 볼 지는 건 수밖에 예정되어 있고 이후에 향후 당권 싸움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냥 뭐 대선 이후에 전당대회 열어서 지도부를 선출을 할 때 예. 자기들 뭐 당내 주도권을 가져가는데 걸림돌 될 만한 사람들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다 치워버렸잖아요. 오. 그 제일 만만한 김문수였는데 갑자기 저렇게 욕심낼 줄 몰랐네? 야 이건 계획이 없던 건데? 계산착오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만일에 단일화 실패하면 당원들이 또 이제 다음 대선에도 지고 네. 그 다음 전당대회 때 국민의힘 당원들이 니네들 둘 때문이야. 그래서 한덕수를 밀었던 쪽, 김문수를 밀었던 쪽 다 안 뽑아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또 갑자기 한동훈이 또 그 전문 출마로 내가 다시 할게요 하지 않을까요? 예. 지금 결국 커피 한 잔 하실까요? 네 결국은 아니, 지금의 그러니까 이해가 안 싸움은 돼요. 단일화 가지고 이렇게 뭐 싸울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김문수는 을지 뭐 문덕 예. 그리고 김덕수 이렇게 해가지고 한덕수 팔이 많이 해가지고 결국에는 대선 후보가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단일화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단일화하면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저렇게 얘기를 하고 지방 일정을 잡는 거 보면 나 단일화 안 할래 그런 생각이 강한 것 같고요. 물론 대선 후보가 됐으니까 본인이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당을 장악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겠지만 단일화를 하더라도 내가 시간을 좀 끌면서 나의 지지율을 좀 높이겠다. 그러니까 11일까지 단일화 안 하더라도 23일까지 하면 된다. 뭐 예.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한덕수를 만났어야 돼요. 만나가지고 일단 아유 형님 단일화 합시다. 저기 우리 단일화 추진단 이거 다 해가지고 단일화 바로 협상해가지고 하도록 합시다. 지금 단일화를 빼면 국민에 대한 엄청난 배신이고 배반입니다. 누구죠? 배반? 배반. 배반의 용어를 잘 아십니까? 배반의 장미. 아니 그러니까 만났어야 돼요. 근데 이제 조계사에서 만나자고 3번이나 얘기했는데 내내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바로 지방 가버렸잖아요. 예. 그러면서 당대표랑 비대위원장 뭐 원내대표 오니까 니들 당무 우선권 인정해라. 안 하면은 조치하겠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방금 나온 속보로는 권영세, 권성동 두 쌍권의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를 만나러 지방에 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단일화 안 되면은 나 비대위원장 사퇴할래. 사퇴한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 내일부터는 전당원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해요. 예. 김문수 후보를 압박을 하는 건데 김문수 후보의 오른팔이자 왼팔이자 뭐 왼다리 오른다리 머리 가슴 온몸인가요? 예, 온몸인 차명진 전 의원이 딱 이제 이러는 거지. 김문수 후보 잡고 형님 언제는 뭐 쟤네들이 우리 편 들어줬습니까? 아. 형님과 나랑 둘이 하면 되는 거지 뭐. 그 저 쟤네들이 뭐 지방 가는 거 협조 안 하면은 김문수 TV에서 선거운동 합시다. 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 후보를 쫓아낼 수는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냥 지도부와 별도로 마이웨이를 한다. 네. 아. 웃긴 상황이 벌어지는 근데 거죠. 사실은 예. 아침까지만 생각이 달랐는데 예. 장 소장님 말씀을 듣고 바뀌었어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결국은 그 김문수가 마이웨이 하는 방식으로 간다. 그래 제가 이제 딱 단일화하기 어려운 요건, 할 수 있는 요건은 사실 당내 거의 뭐 제가 볼 때 딱 3명. 김문수, 차명진, 김재원. 예. 이 3명 빼고는 다 김문수한테 네가 양보해라라고 빨리 해라. 어차피 단일화 경선 룰에 의해서 하면 예. 철봉 빼고는 한덕수가 다 이겨요. 아 철봉은 이길 수 있나요? 철봉은 이길 수 있어요. 오. 한덕수 못 그것도? 봐가지고 아, 예, 예. 존칭 빼고 얘기할게요. 예. 철봉 빼고는 한덕수가 다 이깁니다. 키도 예. 더 크고 몸무게도 더 나가요. 나이도 더 많고. 예. 예, 그리고 밥도 누가 먹으냐? 한덕수가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영어도 잘해. 아. 영어도 잘하고 영어 잘하는구나. 예. 철봉은 김문수 후보가 더 잘할 수 지금 있습니다. 여론조사도 더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여론조사도 더 잘 나고. 그러니까 예. 이건 제가 볼 때는 가위바위보를 하자. 예. 이런 거 빼고는 닭싸움도 한덕수가 이길 수 있어요. 어이고. 예. 그렇기 어이구. 때문에 지금 김문수 측에서는 아 이거 무조건 경선하면 지는데 단일화로 해서 어떤 룰에 의해서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슬쩍 철봉 이렇게 내릴 수도 있어요. 그것 빼고는 다 지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 압박을 못 이기고 예. 결국은 그러면 뭔가 좋은 자리를 달라 나를 총리를 시켜주든지 아. 이 정도를 하고 그냥 양보를 하지 않을까? 예. 경쟁에서 지는 건 쪽팔리잖아요. 예. 그래서 아 그렇게 추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까라고 예.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 분위기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반대되는 요건 아니 반대되는 점이 쟁점이 뭐냐면 김문수는 평생을 극과 극을 왔다 가신 분이에요. 중간은 없다. 네, 그러니까 나는 극자와 극우를 다 경험해봤다고 하지만 그 둘만 경험해본 거예요. 가운데를 경험을 못 해보셨어요. 아. 이분이 예. 그거는 이분이 평생을 잘 조율하거나 협상하지 않는 상당히 맑은 백지 같은 영혼의 소유자예요. 맑다라는 약간 다른 뉘앙스로 백지 같은 영혼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날 이렇게 몰아세요? 끝까지 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봤는데 장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가능성이 더 커졌어요. 오. 지금 열받은 거예요. 열받은 거. 그렇지. 아 지금 뭐,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황이다. 뭐 언제는 뭐 의원들이 날 도와줬나 뭐 그 생각 갖고 있는 거죠. 나 난 혼자 언제나? 있다 가만히 내가 꼿꼿하게 있어 보니까 노동부 장관도 하고 거기서 꼿꼿하게 앉아 있다 보니까 갑자기 대선 후보 됐고. 아 계엄에 관련된 네. 사과를 하라고 했을 때. 앉아있더니 대선 후보야. 노동부 장관 되고 또 남들 다 일어서는데 왜 이러서지? 가만히 앉았더니 대선 후보가 된 거네. 아 예리한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또 뭐 이제 계속 후보 자리 안 내놓고 대선 후보 계속 할 수 있어요. 네. 그 그러네. 가만히 이제 앉았어. 이양수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경선에서 토론했던 짤을 이제 소위 말해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직후에 단일화하겠다라고 오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 있어서 그럼 그 직후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르다고 봐야 근데 될까요? 사전에 직후에 예. 뭐 바로 이후 이랬는데 이 바로가 얼마냐? 직후면 예. 그러면 1분 뒤냐? 이런 게 없잖아요. 예. 직후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한 달 뒤에도 직후예요. 아, 한 달 뒤면 선거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후 후로 쭉 아, 직후로 예. 쭉 다 예. 직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역시 일타 강사 국어의 네. 국문과 박성규 뭐 실장님의 해석하기 사람의 나름이기 근데 때문에 국어 사전에는 어떤 일이 있고 나서 바로 다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이래. 이 바로의 기준이 또 다르다. 그러니까 바로 그럼 예. 바로를 다시 찾아볼게요. 그러면. 예. 바로 이렇게 아. 하면 쭉 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일단은 11일을 넘겨서 하자. 나는 공당의 대선 후보고 쟤는 그냥 나가고 기타급도 안 내는데 내가 쟤랑 어떻게 공평하게 하냐. 너는 기호 17번을 가지고 와. 나는 2번 가지고 갈게. 예.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오. 그렇게 주장하면서 하면 안덕수가 나중에 들어서 한다고. 아, 그러니까 아예 포기할 가능성이 네. 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되는 모습으로. 그렇죠. 예, 여튼 11일까지는 단일화 못 한다는 게 두 분의 공통된 현재 생각이시네요. 시간상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아. 난리 났어요. 좀 하자고. 오. 근데 바로는 지금 오늘 뭐 그런 거 같은 뜻이라는데? 그러니까 직후라는 거는 그냥 거의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그냥 바로 하는 거라고 근데 봐야지. 나도 샤워도 하고 집에 가서 머리도 빗고 와야 되는데 직후로 하자면 어떡하냐. 예.
근데 고민 좀 해야 되는데 얘들이 자꾸 날 귀찮게 하니까 내가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그거는 뭐 큰 날짜를 못 박았다 그러면 거짓말이 되지만 날짜를 못 박은 게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은 안 돼요. 본인으로서의 기준이 직군 다르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할수 상황이라는 있죠. 말씀이신 얘기 거잖아요. 봤더니 하여튼 김문수 후보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김재원 비서실장 비서실장? 가만 안 두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누가요? 당에서 당 지도부랑 주류가 의원들이 예. 아니 까불어도 지금 이렇게 까부냐 진짜 정말. 근데 가만 안 둘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제명? 이걸로 때리려고? 본인이 하고 예. 싶어 하는 게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대구시장. 예. 대구시장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는 국민의힘 안에서 플랫폼 안에서 정치 못하게 하겠다. 근데 사실 그런데 그럴수록 김재원 전 최고는 오히려 김문수한테 더 세게 배팅해야 될 상황인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솔직히 김문수 후보가 버텼어. 예. 그 대선 후보를 직을 유지를 해. 예. 그 대선 나가서 졌어. 그럼 김문수가 뭘 할 수 있어요? 그거 배팅해봤자 뭐 하냐고. 그러니까 김재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변신해서 뭐? 아, 우리 대구시장. 소리가 예. 아니 대구시장 오케이 준다고? 오케이. 근데 그것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못 상황이면? 믿어도 일단은 아. 또 이제 진짜로 주제돼 진짜 악수. 손가락 걸었어. 이러면은 이제 홀라당 넘어가죠. 근데 김재원 의원도 별로 지금 잃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거기 뭐 최고위원 다 해갖고 대구시장 하나 있는데 대구시장이야. 오로지 거기에 지금 완전히 그냥 네. 근데 지금 해줬다고 대구시장 줄 것 같다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거기도 그거 녹음해 놓는 게 그 사람 특징이에요. 그래서 녹음해가지고 그걸 풀 거야 아마. 제가 새누리당 반장할 때 있잖아요. 예. 그때 김재원 의원이 원내수석이었거든요. 거의 매일 봤어요. 근데 그분도 성격이 세요. 세서 이 녀석들이 날 무시해? 오케이 끝까지 가. 그런 게 좀 있어요. 지금 강한 사람한테는 약해요. 강한 사람한테는 폴더 약하다. 인사도 하고 그 사람이 아주 진짜 좀 나쁜 게 자기가 무슨 권한을 갖고 있으면 그냥 목 부러져 막 이래. 근데 뭐 이제 직에서 내려면 또 바로 또 이러고 그래가지고 지금 막 비서실장 됐다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나와가지고 무슨 단일화 막 이랬다가 오늘 아침에는 아니 진짜 우리가 대선 후보인데 당에서 협조도 안 해주고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꼬랑지가 내려갔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정치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단계에 와 있구나라고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조심할 것 같다. 근데 오늘 아침 라디오 발언은 이거 후보를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거를 예. 약간 강조를 한 것 격앙된 같아요. 목소리로 이야기를 네, 하긴 약간. 했죠. 저가? 아닌데 네. 풀 좋은 목소리인데. 그래요? 톤 내용으로. 예. 난 뭐 상황을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톤이 낮더라고. 예. 그 계속 이양수 들었는데. 사무총장이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대한 해명을 좀 하긴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양수도 참 사무총장이 어떻게 대선 후보한테 저렇게 얘기를 해요. 대선 후보가 딱 요구를 하니까 당무 선거 인정해라 그랬더니 개뿔이나 여기 소리. 당무 선거는 개뿔이나 이거 개술이죠. 개뿔이나 무슨 당무 선거는 당원 당규에 우리가 배려하는 거지 그냥 인정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 네. 대선 진짜 이렇게 취급당한 대선 후보는 없었다. 역대 지금까지 이런 대선 후보는 없었다. 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모로 그런 것 그냥 같은데요. 개밥의 도토리인 것 같아요. 저희 그래서 오늘 현장에 저희 기자가 TK 지금 김문수 후보가 지역 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민들의 모습들을 담아왔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보하지 말라고 하는 시민도 있고요. 또 반대로는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합치라라고 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계신 분도 계시긴 했었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있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뭘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단일화하세요. 단일화하세요. 요건 이제 한덕수 후보 측 예. 지지자가 되는 거죠. 이 앞장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앞장? 네, 아까 앞장. 양보하지 마세요. 이분은 이제 포항 죽도시장에서 찍은 사진이군요. 저희 김수혁 기자가. 최진식 기계네요. 양보하지 마세요. 조금 더 우측으로 가주세요. 예, 오른쪽으로. 약간 예. 우측으로. 국내산 통닭이 조금 더 관심이 있어요. 요거 지금 관심이 없어요. 국내산 통닭이 확실한지 이게 저는 궁금해요. 국내산 통닭은 어떤 맛일까? 예. 오늘 네. 지금 TK에서 일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금 대구, 그러니까 죽도시장 갔다가 그리고는 경주를 갔다가 하고 있는데 한덕수 지금 후보도 김문수 후보를 만나기 위해서 대구를 갔다라고 하는 지금 단독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모두 이제 김문수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11일은 안 될 것이다.
지금 한덕수 후보가 대구로 예, 지금 방금 나온 방금 TV조선 나온 보도인데요. 아. 한덕수 후보가 6일 김문수 후보를 만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하면서 복수의 국민의힘 만나야죠. 관계자에 따르면 한 후보는 이날 오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뒤 대구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김문수는 삼천포로 갑니다. 아, 그래요? 아니, 경남으로 간다? 도망가려고 이제. 아, 지금 사실 1박 2일 일정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국민의힘 의총장에서는 밤새도록 기다리겠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싸우라고 해. 전 이 통닭이 진짜 국내산 아, 노랑 통닭인가? 노란색으로. 시당 통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는 이유가 예. 선거를 좀 이겨보려고 프레임을 바꿔서 이길 가능성을 좀 높여보려고 하는 건데 아니 단일화하면 이기냐고요. 왜 단일화에 저렇게 목매는 모습 보이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리고 민주정당이라고 하면서 경선을 통해서 뽑힌 후보를 저런 식의 압박, 압력, 협박을 해가지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맞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도 계엄을 한 윤석열 내란의 우두머리를 두둔한 탄핵하면 안 된다. 당원들이 의리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김문수 후보는 절대 대선 후보가 될 자격도 없고 대통령이 될 자격도 없다고 하는데 일단 해당 지지층에서 해서 됐잖아요. 예. 물론 된 거는 다 한덕수 덕택이긴 하죠. 한덕수랑 단일화할 걸로 염두에 두고 두긴 했지만 그 다음엔 어쨌든 김문수 후보 마음이에요. 그거를 네. 당에서 당무 우선권이 있는데 그걸 쫓아내려고 하고 하는 거는 이건 좀 너무 막 나간다. 절차를 지켜줘. 그리고 하려면 좀 설득을 잘해서 예. 정말 단일화해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도 있다고 당연히 우리 후보가 이겨야죠. 그렇게 믿고 일단 그렇게 잘 꼬셔서 해야지. 고생했어 내려와 이제 내려와 이제 한덕수 갈 거야 고생했네. 주차권 어디서 끊어줘? 주차권 줘서 보내. 지금 이런 분위기니까 김문수 후보가 하고 싶겠어요. 네. 모욕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 보도들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다 이런 식 이야기가 있던데. 그렇죠. 예. 달랬어야지. 그러면 한덕수 후보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게 된다면 끝까지 못 갈 거다 이렇게 두 분 다 보시는 건가요? 버티면 못 가죠 한덕수는. 결국 드랍한다. 그러니까 완주를 하지 돈 못한다. 때문에 그래요 돈. 돈 많이 들어. 588억 들잖아요. 예, 개인이 감당할 수는 없다 이런 없어요. 말씀이신 거죠? 저거를 뭐 국민 펀드 형식으로 모은다고 하더라도 예. 당선될 가능성이 없으면은요 그 펀드도 안 모여요. 그러면 이럴수록 상황이 김문수 후보로선 단일화 해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상대가 드롭할 게 많이 보인다면 시간은 나의 편. 근데 이제 막 주변 다 협박하고 김재원부터 너 어떻게 할 거야 막 정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박계동 의원 같은 경우에 전 의원 같은 경우엔 뭐 단일화 추진단? 예, 지금 거기에 협상 뭐- 테이블에 올라가 있죠. 네. 그분이 뭐 원래 정치 안 하던 분이니까 나보고 이거 단일화하라고? 아싸 내 이름 또 언론에 나오네. 뭐 신나가지고 하실 분인 것 같은데 김재원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정치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주류가 저렇게 협박을 해대면 저는 김재원부터 저는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 당내 손 여론이 떨고 압도적이어서 버티지 못할 것이다. 봐봐요. 네, 저는 있죠. 갑자기 김재원이 내일이나 모레 저 김문수 후보님을 설득했습니다. 오. 단일화 하라고 그의 대선 승리의 길을 가능성을 높이는 거라고 제가 많이 설득했지만 김문수 후보님이 저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의 비서실장직을 오늘부로 사퇴하겠습니다. 이럴 가능성도 떠나는 있어요. 것으로. 근데 그래도 현재 분위기면 김문수 후보가 그러니까 최고 핵심이 말씀하신 대로 차명진 전 의원이잖아요. 거기 이제 김문수 의원 예전에 의원실 보좌관 출신이고 완전히 옛날에 운동권 할 때부터 바로 그 밑에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안 하면 안 돼. 어차피 김재원도 왔다 가는 거고 핵심 참여 형 그냥 우리끼리 일단 인터넷 방송이나 해. 이거 뭐 유튜브나 해. 안돼 힘들게 거기 뭐 죽도시장 가지 말고 그냥 우리 그동안 저기 당무 우선권 있으니까 법카 하나만큼 쓰자. 그러면 또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잘 설득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분위기 봐서는 국민의힘 주류에서 이른바 양권 등 비롯해서 거의 사기당했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제 의총에서 그런 말 나왔다는 그렇죠. 거죠. 사기당했다고 하면 김문수 후보는 뭐가 돼요? 내가 사기쳤냐?가 되는 거거든요. 단일화를 하겠다고 제가 양보하겠다고는 안 했잖아.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양보하라고 하는 거야. 그게 지금 공당의 대선 후보한테 할 말이야? 그러고 얘기하면
사실 할 말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감성을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다. 역시 사람과 사회를 연구하시는 그럼요. 박성태 실장님으로서는 예. 그럼 어떻게 좀 설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설득 안 됐으면 좋겠어요. 둘이 다 싸우다 망하라고. 어차피 지금 나라꼴 예. 엉망이에요. 예, 그냥. 지금 본심 나와버린 박성태 실장님. 예. 아니, 네. 저런 분들은 그냥 정말 진정성 있게 무릎 꿇고 막 울면서 아이고 후보님 죄송합니다. 한덕수 후보가 아니 뭐 당 국민의힘 지도부가 주류가? 예, 예, 예. 죄송해요. 저희가 그래도 선거에 한번 이겨봐야죠. 정말 저희들 뜻 따라주세요. 애걸복걸해야지. 빨리빨리 사퇴하라고. 왜 사퇴 안 해? 이러면은 더 어긋나 버리는. 네. 예. 삐뚤어질 거야 이럴 거지. 이제. 삐뚤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 공당이 지금 방식도 저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정말 잘못한 게 물론 옛날부터 잘못했죠 많이 무수히 잘못했지만 지금도 잘못한 게 당연히 본인 당에서 후보를 뽑았으면 본인 당 후보 중심으로 단일화 추진단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 우리 후보가 이길 거야. 그런데 우리가 국민 마음 빅텐트를 얻기 위해서 밖에 있는 째도 같이 해봅시다라고 해야 김문수 후보도 명분이 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쟤한테 줄게 빨리. 저 처음에 박수영 의원 가서 정책본부장인가요? 정책총괄본부장인가 예. 하면서 빨리 한덕수에게 헌납하기 위해서 본인이 거기가 있다. 그러게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대놓고 위장 취업했다는 그렇죠. 걸. 김문수 후보가 뭐 호구도 아니고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그 복수의 시간이 오고 있는 거예요. 김문수의 복수의 시간이다. 복수의 시간이 오고 있는 거예요. 야, 어마어마하네요. 네. 정말. 너희들 열받아 봐라. 그게 홍준표 시장이 이제 마지막에 그랬다는 얘기를 해요. 외로웠다. 나는 고립됐다. 경선 마지막에. 뭐 의원들 48명이 나를 돕고 예. 있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결국에는 내 편 하나 없더라. 다 그냥 뭐 김문수로 가려고 하고 한덕수로 해야 된다고 그러고 나를 진정으로 도와줄 사람은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당에 질렸다. 예. 미국 간다. 그래서 탈당하고 미국을 이런 가버렸다. 질려버렸다고. 또 홍준표 후보랑 김문수 후보랑 통화를 했대잖아요. 예. 홍준표 후보가 또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그럴 줄 열받으니까. 몰랐냐? 이렇게. 형 끝까지 가. 여기서 형이 하자 병신데 끝까지 가. 예. 참 나도 배신당했잖아. 형은 절반 살아남아. 이 참 정치가 대선을 우리가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얼마 전에 누구죠? 이재훈 씨인가요? 누구 나왔던 드라마 협상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협상의 기술인가 뭐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예. M&A 전문으로 하는 마음을 얻어야 되거든. 그리고 마음을 얻어야 된다.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예. 고생했어. 빨리빨리 내려놔 이제. 안 하죠. 오늘 또 한덕수 후보 관련해서는 장성철 소장님이 오늘 폭로하신 내용에 대해서 캠프에서 입장이 나왔더라고요. 법적 조치한다고 하대요. 지난번에도 법적 조치한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혹시 뭐 이렇게 된 게 있나요? 지난번에 뭐 법적 조치한다고 그랬어요? 뭐? 몰라. 장 소장님 관련해서 뭐 이야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자꾸 지금 이렇게 헷갈리네. 몰고 가지 마라. 지금 예. 머릿속에 장성철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법적 조치. 법적 조치만 나오면 명성 장성철 검색어가 법적 조치. 장성철인 거 저 아니에요? 그래서 썸네일도 뽑았던 것 같은데 지금 그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저 그렇게 법 어기면서 사는 사람 아니에요. 법 없이 살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뒷배에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네. 대해서 본인이 전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요거는 조금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자면. 뭐 다른 방송에서 한 얘기인데 뭐 여기 와서 하는 것도 부적절해 보이고 법적 조치하면은 법적 조치에 경찰 가서 제대로 해명하고 박 실장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해명하고 변호사인가요? 같이 들었잖아. 누가 얘기했는지도 알고 맨날 몇 시 어떻게 같이 들었잖아. 취재원이시군요. 아니 제가 취재원은 결코 아니고요. 같이 들었다고 같이. 예. 제가 같이 가 경찰서. 제가 제 이 평론 생활에 약간 회의가 있어요. 회의. 왜냐면 저도 얘기했어요 저 얘기를. 예. 근데 박성태 실장은 고소 안 한 거예요? 저는 그냥 씹혔어요. 제가 먼저 얘기했다고 제 얘기를. 이야, 이거 되게 네, 제가 중요한 먼저 지적이시네요. 거기도 그래도 많은 분들이 듣는 방송에서 제가 먼저 얘기했는데 제 말을 그냥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 두 분이 말은 그래서. 같은 취재원한테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네. 이야기했는데 오로지 장 소장님 이야기에만 반응을 했다. 한덕수 제 캠프에서. 발언은 저도 씹어도 신경 되니까. 예. 박 실장님은 씹히는 걸 싫어하니까 저는 씹히는 거 좋아하고. 아니에요. 저 그냥 이렇게 박 실장님을 다소곳이 살래요. 박 실장님을 고소해라. 왜 나만 고소하냐? 예전에 3호 대응팀이 있다. 이 취지 이야기에 대해서도 네. 한덕수 국무총리실에서 입장을 낸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네, 그 이야기를 네, 했던 네. 건데. 그렇구나. 예. 그래 계속 걸린 거네. 그뭐 씹힌 게 아니고. 근데 내 진짜 정말 다 폭로해버린다 그럼 한덕수 관련해가지고 자꾸 날 건들면. 그래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 뒷배에 있다라고 취재하신 바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죠? 자꾸 이렇게 몰고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저기
저를 자꾸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자꾸 더 건드리면 난 더 그래요. 폭로한다. 더 큰 거 있다. 여러분의 캠프에서 지금 CBS에서 한 거에 대해서 법적 조치하겠다 했잖아요. 시사인에서 한 거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하겠다. 이런 게 나와야 각 프로그램이 공평하게 살죠. 터뜨리려고? 이것을 할 거나 하시라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하면 힘들어요, 진짜. 여튼 다 가만히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교통비 말씀이라는 줘요? 거잖아요. 안 주고 그 안 줘. 골방에다가 한 평짜리 골방에다 가둬놓고 2-3시간 동안 조사하는데 힘들어요. 그 왜 저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불리하니까 윤 대통령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그러니까 상황인 이게 정치 건가 보죠? 사법한데 저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또 검사 출신이잖아요. 예. 그 법조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정치하러 나왔으면은 정치로 풀어라. 저한테 연락을 하든지 CBS에 연락을 해가지고 예. 사실이 아니다. 우리의 입장을 좀 밝힐 수 있도록 동등한 시간을 좀 배정을 해줘라. 그리고 장성철 소장 당신 그러면 안 된다. 진짜 이러이러하다. 그럼 저도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당신들도 더 확인해보고 입증 책임 당신들이 있으니까 책임져봐라.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풀어나가야지 그냥 법적 조치한다고. 그래서 한덕수가 대통령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란 정권에 말이야 인자했던 사람이 어떻게 지금 대선에 나오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한덕수는 거짓말한 게 됐어요. 어머. 지난번에 광주에 가서 개소리니까 개 2마리로 해야 예. 되겠다. 예. 있습니다. 정말 사실 여러분, 예. 정말,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진짜 너무했죠. 서로 아껴야 됩니다 했잖아요. 예. 그렇지. 사랑해야 된다고 놓고 법적 조치를 한대. 그럼 안 되죠. 게다가 일단 5.18 사랑의 대상은 아니에요. 증오의 대상인가? 광주 사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단어에 대한 비판도 분명히 2번씩이나 있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난 예. 고발을 해버릴까 그거를. 사랑한다고 그렇고 왜 사랑 안 하냐고. 네, 거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뒤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선거에서는 이렇게 불리하다 보니까 지금 뒤에 부인하고 있잖아. 있는 건 거죠. 뒤에 있잖아. 우리 뒤에. 먼저 네? 해주시죠. 이거. 아, 이거 해보고 싶었죠. 지금 네, 저희 새로 마련한 이 네, 눈빛이 기구입니다. 네. 사진을 찍는 사람을 향해 있어요. 이게 지금 이거지. 찍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나를 찍는다고? 나를 알아보는 거야? 이리 와 사인해줄게. 이제 이렇게 반가운 아하. 좀 놀랜 얼굴이에요. 놀랜 예, 얼굴. 예. 나를 찍는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지금 기분 좋아하는 것 같다. 내가 모자 쓰고 검정 옷 입고 그러면 날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알아봐줘서 고맙다. 그러한 지금 초흥분 직전 상태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이런 모습을 노출한다고 보세요? 이게 반려견 키우세요? 아니요. 반려견들이 예. 집안에서는 대소변을 못해요. 뭐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산책시키고 저기 예. 또좀 집사로서 역할을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죠. 변 좀 보고 오게 해라. 예. 그 경호원들 사랑하니까 경호원들한테는 시킬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보여져요. 과거에 그 대통령실에 있을 때는 또 경호원들 고소당해, 시켰다고 또. 예전에 박성철. 네. 박성태를 고소해라. 지금 오늘 고소 자처를 하시는 건가요? 저는 자처하지 않아요. 예. 일단 보면 고소 사주. 네. 다리를 뻗을 데가 없어서 이렇게 다리를 꼬아서. 네, 대부분 안고 저도 그래요. 다리가 완전히 꼬이지 않습니다. 이거 다리를 걸친다고 해야 돼요. 걸친다고 해야 되고. 일단 전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전체 사진. 예. 전체 사진으로 보면 한강. 일단 많은 사람들 관심이 이분은 대체 누구냐. 그래요? 네. 누구실까요? 몰라요 저도. 이분이 지금 세간의 관심사가 됐어요. 아하. 대통령이 뒤에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뒤에 있고 그 앞에 있는 분 혹시 한덕수냐? 설마. 아니죠. 예. 근데 약간 그거를 이 사진 구도가 그거를 묘사하기 위한 누군가 찍은 분이 오. 난 네 뒤에 있어. 아하. 이거를 위한 사진 아니야. 개가 또 지켜보고 있잖아요. 세롬입니다. 이게 세롬이. 은퇴한 내견. 예. 은퇴한 내견 세롬이가 또 지켜보고 있어서 지금 딱 장소장님 말씀대로 눈빛을 보면 나 찍네 저분 누구지? 뭐 이런 느낌이 솔직히 좀 있어요. 손으로 딱 눈빛이랑 그렇죠. 초점이 그래. 손으로 어퍼컷을 할까? 아니요. 뭘 할까? 하다가 그러죠. 약간 나를 찍는 거냐고 이거 같아. 나를 찍는 거냐고 하면서 놀래가지고 눈이 커지는 상태. 알아봐줘서 고마워. 예. 이런. 그 지난번 보리밥집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좀 자주 목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일단 슬슬 활동을 시작했고 저희가 이제 전략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면 아니야. 오늘은 반경을 좀 넓혀서 동작대교까지 가봐야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아크로비스타에서 동작대교까지 2km 남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 정도 어디 될 텐데. 보도 나온 건 걸어서 10분 거리에 갔다 걸어서 이렇게도 10분 나오기도 거리. 하더라고요. 네.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반경을 넓히면서 좀 보여줘.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잖아요. 음. 그게 일반인의 관점인데 이분은 일반인이 아니야.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 산책하러 개 배변 활동을 해서 배변할 간다.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특히 저는 개의 눈빛이 세롬이의 눈빛이 좀 애처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네. 저는 이 사진 보고 지금 갇혀 있는 같이 계엄을 이렇게 수행했던 부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구속 상태에서 사실은 그렇죠.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데 가장 내단 수계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씨는 밖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분들 가족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런 진짜 정확한 생각. 일단 세롬이의 우수에 젖은 눈빛을 보건데 나는 지금 누구? 여긴 지금 어디? 라는 생각을 우리 세롬이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롬이가 안내견 아니에요? 은퇴 안내견. 자,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젯밤 유튜브 라이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당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좀 이렇게 개탄하는 말을 한 것 개탄? 같아요. 예. 개탄이 한탄 아니라 개탄. 예. 개탄이라기보다는 약 올리는 부끄럽다. 거, 약 약 올리는 올리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럴 줄 잘 모르겠냐? 됐다 뭐 이런 거. 내 말 안 믿었지 그때 꼬숩다. 그래서 고소미를 먹었잖아요. 과자 과자. 고소미였어요? 고소미. 그래서 그거 하나의 오. 상징이었나? 또 고소 당하겠네. 아, 인간들은 다 고소야. 그냥. 과자 브랜드는 정확한 거면 뭐 사실적시한 명예훼손인가? 그러면 기분 나쁘다. 고소미로 추정된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고소미로 추정되니까 고소하지 마세요. 예. 이렇게 저 다음부터 우리 앞에 고소미 좀 갖다 놔요. 고소 좀 못하게. 네? 근데 그런 태도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의 방송은 좋지 못했다. 안 좋아 보였다. 선대위에 참여하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이름 올립시다라고 했는데도 싫어. 니들 나한테 연락 안 했잖아. 그리고 나는 선거운동 도와줄 생각이 없어. 그래서 이름 뺀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과연 맞을까? 그게 나 졌으니까 나 안 도와줄래. 경선 이 게임의 룰을 승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 지도부라든지 당원들은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마음이 급한데. 미안하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맞아요. 미안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 좀 예, 잘난 예. 사람들이 그걸 싫어해. 네. 본인이 억누르고 싶어하지. 약간 이렇게 뭔가 안쓰러워 보이는 거 싫어한다? 그런 안쓰러워 보이는 거 싫어해. 봐봐요. 한동훈이 졌어요. 예. 그 적극적으로 선대 활동 참여해요. 그리고 선거운동 또 열심히 해줘요. 그럼 당원들은 미안할 거 아니에요. 핍박했던 지도부 그다음에 의원들은 우리가 그때 그렇게 모질게 했는데 저 사람 그래도 진정성 있게 당 결정에 승복도 하고 선거운동도 도와주는구나. 정말 미안하네. 이걸 계속 쌓아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정치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유승민 전 의원 대단히 유능하고 국가를 경영하고 지도할 만한 경륜, 능력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존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안쓰러워 보이는 그 마음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2021년도에 경선에서 졌잖아요. 예. 그럼 흔쾌하게 선거운동 도와줬어야 돼. 2022년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에 그러면 후보 캠프. 윤석열이 아이고 나한테도 졌는데 정말 고맙게도 내 선거운동 정말 열심히 해줬네 라고 생각하면은 경기도지사 나간다고 했을 때 김은혜한테 야 너가 나가서 유승민 막어 이런 짓을 안 한다고. 그러면 유승민이 경기도지사 됐어요.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했어. 근데 유승민은 계속 윤석열에게 할 말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가 유승민이 됐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럴 기회가 있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내가 왜 저 무속 천공 학문침 놓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선거운동하고 다녀. 이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선거운동 안 도와준 거잖아요. 막판에 지지선언을 했죠. 어쩔 수 없이 예, 마지못해. 예. 그런데 그 전에 만약에 조금 많이 열심히 도와줬으면 미안한 감정 든다고. 그러면 이런 상황까지 안 일어났을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 유승민 전 의원이 사람을 좀 가려 만나요. 만나기 싫은 사람은 아예 안 만납니다. 아예 안 만나고 그러니까 딱 볼 때 예전에는 그러니까 22년 대선 22년 대선 전에 들어보면은 당시 대선 후보들끼리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당시는 대선 주자들 원탁 TV를 만들자 그랬는데 거기 홍준표 시장이 낀다니까 째랑은 안 한다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뭐 이렇게 건진 속껍데기 난 거 왕자 쓰고
꺼려요 아예. 그러니까 사실 뭐가 있냐면 당내 세력을 구축하는 게 좀 힘들어요. 아. 그래서 최근엔 좀 변했어요. 변했어요? 최근엔 변했는데 요새 거의 안 보이시던데 혹시 뭐 좀 소식 들은 게 아니요. 있으세요? 지금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게 그래요? 변한 거예요? 아니 이번 대선 나오기 전에 들어보면 약간 예전과는 좀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사람들도 만나면서 예. 저도 자기를 만났어요. 지지 세력들을 어, 좀 만나셨어요? 저도 도와주려고. 만났죠.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죠. 근데 뭐든지 안 해 아무것도. 근데 어떻게 도와줘? 아 캠프에 와달라고? 아니 전 정치는 안 하니까 그런 건 아닌데 뭐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고 방송 나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해드리겠다 그랬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뭘 어떻게 도와요? 아니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조금 사실은 이번 대선에 유승민 전 예. 의원이 국힘 후보로 나오면 예. 이거 모르는 대선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활동들을 나름 이제 중진들도 만나고 맞아. 만나려고 하고 유승민 다른 중진 다 꺼렸어요. 째라기 키우면 나도 피곤해. 뭐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불발됐죠. 불발. 예. 그러면 그러한 유승민의 길을 지금 한동훈이 따라가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건가요? 한 말씀만 더 해드리면 이건 약 올리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권력에 대한 발톱을 드러냈어요. 당원들을 더 들어오게 하겠다. 어제 페북에 예. 당원 가입했잖아요. 예, 그럼 예. 그게 뭐예요? 나는 대선 이후에 전당대회 열리면은 당권 접수하러 전당대회 출마할 거야. 나 당대표 될 거야. 당대표 돼가지고 이것들을 다 없애버려야지. 그런 발톱을 드러낸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하고만 있겠어요? 당의 주류인 사람들이? 전당대회를 안 열어버릴 수도 있고. 계속 비대위 체제로? 네. 그리고 뭐 한동훈이 또 당대표 되지 못하도록 룰 같은 거를 또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보고복하고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거란 말이에요. 왜 그 발톱을 힘이 약한데 왜 드러내냐고. 힘이 정확한 지적이네. 힘이 약하면요 감춰야 돼요. 예. 약간의 굴복해요. 한신이 왜 그 깡패들 칼로 다 죽일 수 있었는데 왜 바짓가랭이 밑으로 기어갔겠어요. 지금 내가 싸울 때가 아니다. 일단은 내 발톱을 감추자. 나의 힘을 감추자. 이거 아니에요. 힘이 생겼을 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북한 김정은이가 미국한테 막 그냥 말로만 막 대들다가 이제 핵폭탄이 있으니까 막 본토 공격하겠다 그러면서 막 ICBM 막 하잖아요. 미국이 함부로 못 하잖아요. 이제 핵폭탄이 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김정은, 트럼프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상상도 못할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힘을 키울 때까지 발톱을 감췄어야 되는데 네. 너무 이게 감정을 먼저 드러낸 것은 상당히 좀 실책이 아니냐 그런 좀 생각이 들고 그렇지. 하세요. 저는 이준석과 비슷한 한동훈 전 후보죠 이제. 예, 전 대표. 전 대표 전 후보가 당원 모집에 나섰잖아요. 예. 그럼 대놓고 내가 다음 전당대회 내가 하겠다. 사실은 대선 주자가 돼서 최대한 싸우고 그 여세를 지더라도 그쪽에서는 좀 질 거 알았어요. 그래도 일단 해보고 그 여세로 이렇게까지 질 거라고는 알았어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경선 말고 경선도 불리한 건 좀 알았죠. 예, 하지만 배팅을 한 거고 예, 나름 예. 33%면은 할 만큼 했다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쉽지만 어쨌든 그래서 꽤 많은 지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전당대회를 노리는 것 같은데 지금 며칠 안 돼서 지금 대선 중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나오면 장수환님 말대로 견제가 들어오죠. 그럴 때 그냥 피해 있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1년 반 전에 한 얘기를 들으시죠. 템플스테이를 갔다 오면 이번에 그냥 대선 후보도 됐고 다음 당대표 다 돼. 저를 싫어하는 게 문제예요. 저를. 왜 저를 안 가려고 그래? 저를 가면 공기도 좋고 절밥도 맛있고 좋은데 왜 안 가려고 그래서 계속 지금도 그때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심심해서 나온다. 심심해서 이거 뭐 할까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다시 나가볼까? 이게 되거든요. 게임을 하든 딴 취미를 붙여라. 그리고 잠깐 잊어라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며칠 만에 바로 당원 모집에 나서는 건 저는 정말 이건 잘못된 행동이다. 이것도 심심해서 그래요.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안 돼. 차라리 재밌는 만화책. 저 그때도 약간 빠져들 수 있는 게임을 하든지. 맞아요. 그런 얘기를 저희 했잖아요. 그때 한참 힘들 때 게임 하신다고 저희가 탄핵 선거일자 기다리면서 제가 여쭤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때도 사람이 심심하면 딴 생각 들거든.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정치를 약간 잊고 다른 몰두하고 아니면 산에 가서 두릅을 캐든지 그런 거라도 좀. 한동훈 대표 스타일이랑은 좀 안 어울리는 것 안 같긴 어울리죠. 합니다. 두릅은. 몸에 그리고 좋다니까. 주위에 계신 분들이 정치를 잘 모르는데 대한민국의 상당한 기득권층이에요.
강남 지역구, 강남에 집 있고 돈이 대단히 많은 분들이 한동훈의 지지자들이에요. 한동훈계 의원들이에요. 예, 한동훈계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대한민국 주류다. 좀 그것도 주류라 되게 좀 재밌는 기득권층이라니까. 표현이에요. 예, 기득권층. 기득권. 강남 우파? 강남 우파. 하여튼 부러울 거 없는 사람들이죠. 예, 아쉬울 거 없다. 예, 예. 뭐 정치 다 아는 보다 돈 있는데 그냥 뭐 아. 청취 안 하고 말지 이런 분들이 많이 옆에 있거든요. 그 주변에 다양한 인적인 구성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네. 주변을 좀 다양하게 해보라는 조언이신 거네요. 주변에 참모 도와주는 분들 이거 좀 확대할 필요가 있어 예. 보여요. 그럼 선대위에는 결국 참여를 안 할 거라고 보세요? 형식적으로 해야 하겠죠. 뭐 어떻게 안 하겠어요. 이제 하지. 선대위가 꾸려지면 예. 당연히 할 텐데 지금 저런 태도는 저는 동정심, 미안함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견제와 분노만 불러일으킨다. 그러면 다음번에도 똑같이 또 보복해요. 그래서 좀 좋은 태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대선에 이제 국민의힘이 당연히 이런 상태로 가면 패배를 하겠죠. 예. 패배한 다음에 반성론 일리면서 우리가 너무 미술을 몰랐다. 이런 게 있는 게 보통 우리가 알던 수순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공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한 김문수 후보도 또 빨리 헌납해 이러고 있잖아요. 요게 이제 전문용 소도둑이에요. 다음 전당대회를 못하게 막고 그냥 비대체로 간다. 예. 요건 반월도둑이죠. 아. 이렇게 점점 사람들이 범위를 잘못 선을 넘어가면 예. 이게 새로운 선이 돼서 그 안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상식을 벗어난 짓이 이만큼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전당 한동훈 견제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참 이게 2025년 한국 정치에서 이게 보는 지금 여러 가지 사실 낯선 다 장면입니다. 엉망이에요. 옛날 말이 엉망. 틀린 말들이 예. 없다니까. 와신 상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힘이 약하면은요 그냥 딱딱한 나무 침대에 누워가지고 천장에다가 그 쓸개를 달아놓고 매일 아침에 쓸개를 핥으면서 그 치욕과 모욕 그걸 견디면서도 다시 힘 있는 사람한테는 굴종하는 모습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키울 때까진 그렇게 좀 참고 인내하는 모습도 필요하다. 발톱 드러내면 바로 그냥 발톱깎이 갖다가 깎을 수밖에 없어요. 굴종까지는 아니어도 성격의 굴종을 좀 안 될 것 같은데 좀 떠나 있어야죠. 떠나 있으라는 조언을 저희 1년 반째 지금 박성태 실장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계속 안 떠나 있으니까 예. 계속. 근데 그 사람들은 막 가닿지 박진영 노래만 않네요. 계속 부르는 거예요. 날 떠나지 마. 날 떠나지 마. 네. 국민의힘이 워낙 다이나믹스가 강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는 거의 이야기밖에 안 널 했습니다. 볼 한동훈 수 측근 없어. 아시잖아요. 친하잖아요. 네네네. 우르사라도 좀 보내줘가지고 그래도 빨고 있을. 그 돈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왜 내 돈 들여가지고 왜 우사를 와신 상담의 보내. 또 다른 버전으로 우루사를 그 사람들은 말씀해 우사가 주셨습니다. 아니라 곰 쓸개즙을 먹고 있을 사람들이에요. 그렇구나.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을 걱정해? 예? 걱정 안 해요. 그냥 어, 좀 웃겨보려고 한 얘기야. 걱정 방금 아니야. 속보가 속보? 김문수 후보가 당에서 대선 후보를 끌어들이려고 해서 후보의 모든 일정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멋있다. 예, 김문수 멋있다. 약간 응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몰라요. 다 망가져버려라. 네, 몰라요. 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당 후보를 뽑은 지가 지난주 토요일인데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3일째인데 더 수렁에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국민의힘 이야기를 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끝으로 민주당 이야기. 민주당은 사실은 거의 변수가 없어 보였는데 지난주 목요일을 기준으로 상황이 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소위 말하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논쟁적인데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이것도 엄청 큰 문제예요. 지금. 예. 민주당의 전략은 현재 뭐 확정된 건 아닌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서울 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을 못 열게. 예, 15일에 이제 길이 잡혀 있긴 하죠. 예, 기일에 잡혀있지만 그때는 뭐 당연히 출석을 안 할 거고 출석 안 하면 다음 기일을 잡아서 바로 선고를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파기환송심에 대해서는 추가로 뭐 심리가 필요하다는 정도의 언급이 없으면 선고를 또 바로 내리는 게 일상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기일에 선고를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 보통 5일에서 7일이라고 하던데 5월 20일쯤 선고를 내리면 상고이유서 7일 받고 예를 들어서 5월 말이나 예. 상고 7일, 20일 이렇게 상고를 걸린다고 받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상고 이유서가 이유서에 20일이죠. 예, 예. 상고 재상고하는 날을 7일 예. 기간 주고 상고 이유서를 20일 받는데 예. 7일 동안 주고 20일을 상고 이유서를 받는데 만약 안 받을 수도 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지금 있잖아요. 갑자기 그게 주말 사이 확 커진 것이죠. 예, 민주당에서도 그 예. 우려를 실제로 많이 해요. 예. 대부분이 이거 뻔히 다 결정된 걸 뭘 상고 이유서가 필요 없다. 당신은 측의 상고 이유서는 재상고 이유서죠. 정확히는 그거를
이미 이전에 받았었다. 그러고 안 받고 바로 그냥 선고를 내버리면 5월 20 며칠쯤에 예. 혹시나 선고가 나면 피선거권을 잃게 되잖아요. 통상 목요일에 하니까 5월 29일에 하면 네. 정말 뭐 민주당은 후보가 아예 사라지는 후보가 상황이다. 없는 예. 실제로는 말도 안 되고 이미 천대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 나가서 원칙적으로 아니다. 20일에 상고유서 제출 기간은 보장해야 된다고 했지만 대부분이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은 거기에 대한 비상계획으로 일단 재상고심은 무조건 막겠다. 막는 방법은 만약에 재상고심으로 선고를 할 수 있는 기일을 열려고 하면 바로 재판부를 탄핵시키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거는 둘 다 법원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저는 이것도 선을 넘는 거라고 봐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될지도 모르는데 예. 뭐 이런 분위기가 강해요. 그래서 강경파들이 지금 안주 특세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말도 안 되고 근데 저는 그래서 유일한 해법은 대법원이 6월 3일 이전엔 선고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게 예. 맞다고 봐요. 헌법 84조는 그 이후에 논의해더라도 선거운동 기간에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선거운동 기간에 이 하는 거는 사실은 정치에 결과적으로 개입하는 게 되고 또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선고를 내리는 선거잖아요. 예. 다른 재판은 뭐 그렇다 쳐요. 그것도 물리적인 시간을 뺏는 거니까 그렇지만 선고를 어쨌든 그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예, 예. 사실상 확정된 거지만 형량을 정하여서 파기환송심에서 내는 것 자체도 선거인들의 유권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각인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선거에 개입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안 한다고 발표를 해주는 게 맞다. 네. 헌법 84조는 그 뒤에 그건 따로 또 논의하자.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안 그럴 것 같아서 그 민주당도 사실은 뭐 법원을 탄핵한다? 물론 절차상 혹시나 대법이 아예 피선거권을 잃게 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선을 넘은 건 맞긴 해요. 네. 관련해서 그런 의지 표명을 해달라고 하는 게 차성환 서울시립대 교수의 오늘 제안이기도 하다라고 하던데요. 그분 교수예요? 예, 차성환 나 교수. 교수님하고 같은 예, 의견이네. 그럼요. 네. 우리 박성재 시장님은 교수급이시죠. 방금 나온 속보를 조금 더 전해드리면요. 그 김문수 후보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저희 현장에 가 있는 기자가 사진을 보냈거든요. 지금 그 사람들 사이에 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요. 단일화에 일관된 의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한결같은 마음 하지만 당이 대선 후보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기습적으로 전당대회를 소집하고 이것은 지도부가 정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라는 시도를 2번이나 못했고 윤석열 대통령을 못 지킨 당에서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린다는 것은 경선을 왜 3차례나 했나 싶다. 저는 대선 후보로서 일정을 지금 시점부터 중단하고 서울 가서 남은 여러 가지 현안을 깊이 대책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언제 알았냐고. 예, 4시 20분 상황입니다. 경선 때 계속 했던 얘기들 아니에요. 네, 그걸 인제 알아가지고 경주에서 순진하긴 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오히려 한덕수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파이팅! 김문수를 보러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김문수 김문수는 응원하는 서울로 간다라고 합니다. 재밌잖아요. 예. 응원하는 거냐고. 네, 응원하는 거. 네, 그럼 참- 김문수 찍을 거예요? 아니? 왜 응원해요? 아니, 그냥 재밌. 지금 상황에 대한 응원이라고 멋있잖아요. 이해를. 남자 철봉도 잘하고 남자지. 저게 멋있어요? 예, 저희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이야기를 짧게 해주시고 마무리하실까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 취재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대법관을 탄핵을 하겠다. 고법판사를 탄핵하겠다. 대법관을 한 30명으로 늘려버리겠다. 대법원을 무력화시키겠다. 헌재의 제4부를 만들어가지고 대법원의 판단도 헌재에서 판단하도록 하겠다. 이거는 국가의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왜 바꿔요? 자기들에게 불리한 판결 나왔으니까. 그 유리한 판결 나오면은 제도와 시스템은 계속 유지하고 불리한 판결 나오면 자신들에게 불리하지 못하도록 제도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것. 지금 이미 많은 법안들이 발의가 돼 있잖아요. 그게 맞는 행동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대법원이 왜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아서 대통령이 될 사람의 자격을 박탈하느냐. 계속 그걸 문제 삼고 있잖아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선출된 대통령이 불법을 저지르니까 거기서 파면시켜 버리잖아요. 그게 제도와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과연 대한민국을 담당할 자격이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난 비상계엄과 탄핵 과정 중에서 헌정 수호를 가장 중요하게 메시지를 냈잖아요. 지금 자신들이 혹시 헌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다이나믹 한국 정치 이야기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하다 보니까 어느새 벌써 시간이 저희 생방송을 이제 들어가야 될 상황이어가지고 더 해요. 예, 5시까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나 더 같은데요. 하고 싶어 할 말 많아. 하나 더 단독으로 공개해 주실 게 있으면 아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에 대해서 할 말 많다고요. 아니 네. 조희대 대법관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거 국민의힘이나 이 거리 태극기 부대들이 헌법 재판관들 공격하는 거 그렇게 잘못됐다고 본인들 얘기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할 때 박범계 의원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당신의 흠은 흠이 없는 게 흠이에요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서영교 의원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그 지금 생각 그대로 정말 잘 유지하시기 바란다고, 그 일관된 원칙 잘 갖고 대법관 되시라고, 대법원장 역할 하시라고 그렇게 본인들이 칭찬했어요. 감동받았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가만히 있다가 불리한 판결 내리니까 이제 와가지고 조희대가 사법 구태타 버렸다, 무슨 뭐 어디 뭐 김앤장 누구랑 짜서 뭐 저런 걸 했다,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맞지가 않죠. 그거는 모순이에요. 이율배반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뭐 판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거는 저도 뭐 거기에 대한 명확한 아주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지 않는 한 음모론으로 이렇게 몰아서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 선거운동 기간에 선고를 내리는 게 맞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죄든 유죄든. 그래서 처음에 무죄 내릴 때도 처음에 대법원 선고기를 상고심 잡았을 때도 선거운동 기간 전에 내려고 속도를 내는 것 같다. 근데 임박해서 이게 내는 거 맞냐? 그 무죄든 유죄든 그것도 뭐 저도 약간 부적절하게 생각했고, 또 뭐 무죄라면은 사실은 어떤 절차상 피선거권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직선거법이 아닌 것이다, 벌금, 공직선거법이 아닌 다른 거에 피선거권 관련 없는 거에 일단 뭐 벌금이 뭐 1,000만 원이든 어쨌든 그런 것도 그럴 수 있는데, 이건 사실은 피선거권에 관련된 거에서 중요한 절차 문제에서 약간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민주당이 앞서 말한 뭐 대법관을 늘리거나 또는 헌법재판소를 통한 제4심을 만드는 거나 이런 법안을 발의하고 또 검토하고 이런 것들은 그런 상당히 부적절하고 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공격들에 대해서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몇몇 의원들이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는 건데 전체 당에서 보면 상당히 부적절하다. 예를 들어 최상목 대행 탄핵한 것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국회의 무력화시키기 위한 거라고 보는데, 사실은 뭐 11인 이상에서도 됐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거였다. 근데 어쨌든 근데 나라가 정말 엉망이거든요. 세금을 별로 안 내지만 많이 냈다면 되게 아까울 뻔했어요. 정말 엉망인데 일단은 우선순위는 법원이 선고는 일단 중단하겠다. 이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박 실장님 말씀을 제가 다 인정하고 존중하는데 그런 비판을 할 수가 있지만, 자신들이 대법원에서 선고기를 정했을 때 환호했잖아요. 환호 안 했어요. 환호했지. 환호 안 무죄라고, 하고. 무죄해 줄 거라고 그러니까 막 고마워했다니까. 제가 처음에. 민주당 분위기를 정확히 했는데 잠깐 말 끊어서 죄송한데 네. 우려를 되게 많이 했다가 너무 이거 경한 걸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무죄 나올 거라고 본인들끼리 사실은 저희 그러면 희망의 눈을 표현은 돌린 고칠게요. 거죠. 그러면은 본인들은 무죄 나올 거라고 되게 기대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공격은 안 했어요. 왜 대선 때 선고기일을 정해서 왜 대선 개입하냐라고 공격 안 했어요. 대법원에. 빨리 끝내버리라고. 이제 생방송을 생방송 뭐 좀 할 말도 못하게 이틀만 시사이냐? 이틀만 시사이냐? 진짜 너무해. 저희가 생방송을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녹화를 해서 우리 장 소장님이 가셔야 돼가지고 그래서 좀 민주당 분들도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이야기는 아마 다음 주까지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5월 15일에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후보의 이제 파기한 송심이 잡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단일화 과정도 계속해서 소위 말해서 시끄러울 상황인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도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5월 6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동반석에는 최종건 교수가 함께할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